도쿄대 입시시험에 해당 작품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자 항의하는 수험생에게 도쿄대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작품을 읽지 않은 수험생 입학을 거부한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입지 전적의 작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나스메 소세키가 쓴 일본의 소설로 주인공인 고양이로 변해버린 청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작품은 현실과 동화적인 요소를 섞어 풀어내며 인간 본성, 사회적 편견, 욕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년은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로 변하게 되는데 이 변화는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인간과 고양이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동물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편견, 소외된 존재로서의 고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품은 특이한 상황을 통해 일상의 흔한 사건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동화적인 구조를 통해 독특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언어는 섬세하면서도 풍부하며 그의 철학적인 사고가 작품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돋보입니다. 이 소설은 독자에게 깊은 사유를 유발하며 인간 본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로 변한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삶과 사회를 돌아보게 되며 이를 통해 작가는 독자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11장을 정리하여 살펴봅니다. 1장 자기소개와 구샤미 집에 살게 된 경위 설명. 구샤미와 얼룩이 검둥이 소개를 하고 메이테이가 수채화를 시작하려는 구샤미에게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이용해 놀려먹는 장면이 나온다. 2장 주인이 엽서를 보고 있음. 고양이에게 온 엽서인데 구샤미가 읽음. 간게스가 와서 산책 가자 한다. 산책 후 구샤미는 밤 늦게 돌아와 떡국을 먹었다. 그리곤 여느 때처럼 서재에 앉아 책 읽는 척하며 일기 쓴다. 일기는 위장병에 좋다는 걸 추천한 사람들과 그 방식이 적혀 있다. 고양이는 떡국에 떡이 먹고 싶어진다. 떡을 먹었는데 떡이 입에 붙어 안 떨어진다. 그래서 몸부림치는데 사람들이 떼어주기는커녕 고양이가 춤춘다고 웃으며 보기만 한다. 고양이는 이웃 얼룩이 집에 놀러간다. 얼룩이는 고양이를 존중해준다. 집으로 돌아오니 도우군을 간게스가 구셔미에게 소개한다. 도우는 낭독회를 할 거라 한다. 도우가 가고 나서 메이테이 신년 편지가 있어 구샤마가 그걸 읽었다. 며칠 후 얼룩이에게 놀러갔는데 얼룩이 이미 죽었다. 얼룩이 주인은 얼룩이가 죽은 이유를 고양이에게 전가한다. 집에 오니 간게스랑 메이테이 있었다. 구샤미의 신체시에 대해 이야기하더니 신기한 경험으로 이야기로 빠진다. 그러자 구샤미도 신기한 경험이라고 예전에 아내와 나들이 가기 싫어 꾀병이 난 것을 이야기한다. 3장 얼룩이는 죽고 검둥이는 다소 적막해지자 인간을 관찰하기로 하는 고양이. 그때 간게스가 낭송대회에 발표를 맡게 되었다고 구샤미라 메이테이에게 발표 연습을 한다. 목매달기의 철학에 대해서 발표 내용이었다. 간게스가 발표 후 다음날 가네다 부인이 찾아와 간게스에 대해 캐물었다. 하지만 주인과 메이테이는 가네다 부인의 코에만 관심을 가지고 코가 너무 크다고 험담을 한다. 가네다 부인은 그 말에 기분이 상해한다. 그 와중에 메이테이 자기 큰 아버지가 귀족이라고 뻥을 침 가네다 부인 하나코도 메이테이 무시하다가 그 말 듣고 조심한다. 하나코는 집에 돌아가 인력거 부인에게 구샤미와 메이테이 험담한다. 고양이 가네다 집에 들어가 동태를 살핀다. 가네다의 딸 또미코의 성품도 살피는데 하녀에게 준 옷이 예쁘다고 도로 뺏었다. 구샤미는 친구들과 여전히 가네다 부인 하나코의 코에 대해 험담한다. 4장 가네다 집에 숨어 들어갔다. 가네다 부인이 구샤미에 대해 험담한다. 그러면서 스즈키에게 구샤미를 통해 간게스에게 정보를 얻어올 것을 부탁한다. 스즈키가 구샤미에게 가서 말을 거니 구샤미는 가네다 아내의 코에 대해서 또 험담한다. 그러자 그걸 들으면서 스즈키는 자연스레 구샤미에게 간게스가 박사 논문을 쓰게끔 유도한다. 서로 좋아하면 막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인도 동조한다. 그때 간게스가 왔다. 스즈키와 구샤미는 간게스에게 작사 논문을 쓰도록 유도하려 했으나 이미 간게스는 논문을 시작했다. 임무를 마친 스즈키는 집을 나서며 구샤미에게 선생 말고도 다른 일을 해보라며 넌지시 추천하고 집을 나선다. 5장 도둑이 들었다. 일본 순사가 도둑에 대해서 구샤미에게 물으나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며 투명스럽다.
안중에 없는 듯 하다 구샤미는 순사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아내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듣고 비싸다고 타박을 준다. 그때 삼페이가 들어온다. 아이들이 삼페이를 좋아하고 자기가 예전에 가져온 참마가 도둑 맞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고양이를 보고 도둑도 못 잡는다며 나중에 잡아먹으라고 우스개 소리를 한다. 이에 고양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쥐 사냥에 도전한다. 그러나 쥐는커녕 주방만 엉망으로 만든다. 그 소란의 주인이 도둑이 든 줄 알고 다시 나오자 고양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달빛에 대해서 서술하고 끝마친다. 6장 더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간게스가 와서 박사 논문을 위한 유리공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메이테이가 사랑을 위한 노력이라며 칭찬하며 자기가 사랑을 느꼈던 가발 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곤 가발이라서 상처받았다고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여자에 대한 가벼움의 이야기를 한다. 그때 도후군이 돈다. 요즘 각본을 쓰고 있다 한다. 하이쿠를 연극으로 짜고 있다 한다. 그리고 가네샤의 딸 도미코에게 단편시 묶음을 주려고 한다. 간게스 그 말 듣고 은근히 웃었다. 7장 고양이의 운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운동 후의 샤워에 대해 고양이랑 인간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샤워인 목욕탕에 간다. 거기서 구샤미를 보게 된다. 그리고 집에 오자 구샤미가 태평하다면서 고양이 보고 말한다. 그러면서 의미 없는 고양이 울음에 대해 사색하고자 일부러 고양이를 때려 야옹하고 소리내게 만든다. 8장 나군간 학생들이 울타리 너머로 공이 넘어오고 그에 대해 화가 난 구샴이 어떻게 그들을 혼내줄까 고민하다 진객 토쿠센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진다. 서양식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지라는 조언한다. 그런데 사실 그 학생들의 장난도 가네샤의 꼼수였으니 마이너스 여기서 작가가 얼마나 사업가를 싫어하는지 서양적 가치관에 대한 풍자가 나오는 듯 하다. 9장 거울을 보면서 군보에 대해 생각하다가 자신에게 온 편지를 읽으면서 누군지 모르는 덴도 고에이의 문장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메이테이와 그의 큰 아버지가 왔고 큰 아버지가 떠난 후 메이테이가 과거만 고집하는 큰 아버지를 보고 정신 안 차리면 저렇게 퇴물이 된다 한다. 구샤미가 동양학문을 이야기하며 정신수양 등으로 받아치자 도쿠센의 의견과 같다면 도쿠센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했던 사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의 영향으로 미치광이가 된 동창 이야기를 한다. 그 미치광이 중 하나가 자기가 방금 편지를 보고 감탄한 이가 있었다. 이에 구샤미는 자기도 미치광이가 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전 구샤미 집에 둘렀던 도둑이 잡혔다고 연락이 온다. 10장 아침에 경찰서에 가기 위해 아내가 구샤미를 깨운다. 구샤미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을 먹는데 구샤미의 셋 딸이 장난을 친다. 안주인은 야단 법석인데 구샤미는 태연하다. 구샤미가 경찰서에 가고 구샤미의 조카 유키에가 집으로 온다. 주말에 가끔 놀러오는 유키에는 삼촌이 없는 걸 보고 놀란다. 그러면서 삼촌의 버릇을 고쳐달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야기 도쿠센의 강의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도쿠센 강의 때 같이 들은 가네샤의 딸 도미코가 연애 편지 받은 걸 자랑한 것 이야기한다. 그때 구샤미 등장한다. 경찰서에서 기다리다 꽃병을 사온 구샤미는 그걸로 또 조카와 왈가왈부한다. 조카는 구샤미의 온 고집 스타일을 역이용해 부탁할 때 반대로 말한다. 우산 쓰기 싫다고 하면 우산을 사주는 구샤미. 그때 구샤미 학교 반 학생이 찾아온다. 친구들과 장난으로 도미코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고 한다. 그걸로 퇴학당할까 걱정한다. 그때 간게스가 온다. 학생은 대답 없는 구샤미에게 실망하고 돌아간다. 구샤미는 학생의 이야기를 간게스에게 한다. 가게스는 웃으며 걱정 말고 용서해주라고 한다. 11장 간게스가 가다랑어와 바이올린을 가져왔다. 웬 바이올린이냐고 묻자 고향에서 가져왔는데 오는 도중지에 파먹혔다 했다. 바이올린 역시 파먹혀 있었다. 바이올린을 켤 줄 아냐고 묻자 자신이 바이올린을 사기까지의 재미없는 이야기를 쭉 푼다. 박사는 포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가네샤의 딸과의 결혼에 대해서 묻자 자기가 이번에 고향으로 갔다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 모두가 가네샤에게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며 아녀자에 대해 뒷담화를 까는데 삼페이가 술에 취해 들어온다. 삼페이는 자기가 가네샤한테 고백해서 결혼할 거라며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술주정으로 한다.
모두가 다 가고 고양이가 호기심에 삼페이가 가져온 맥주를 먹다. 취해 물을 받아놓은 항아리에 빠져 죽고 만다. 여기까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